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한 이틀 쉬었습니다. 하여튼, 이틀 쉬고 이제 휴일 오늘 나왔습니다. 곧 추석이죠. 9월도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한 1시, 2시, 3시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일단 뭐 구름에 가려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완전한 가을이죠. 이재명이가 어제 단식 쇼를 그만뒀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언론이라는 게 흔히 자기들이 말하는 정론 직필이지 않습니까? 그 정직하게 해야 되죠, 정직하게. 그런데 여전히 뭐 단식 24일 했다 그래가지고 뭐 김영삼이보다 하루 더 했다고 하면서 막 네, 그런 얘기를 씹으리는 것들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반대편에 그 소위 보수라는 패널들도 나왔어. 막 저기서 뭐 단식을 오래 해가지고 건강에 어떡하 하면 실제로 건강 체크 한번 해볼까?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저기 그 체중이 아마 불었을 거예요, 이 새끼가. 계속 처먹으면서 아니면 저기 그 뭡니까 그 하얀 수액 들어가는 그게 의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비타민까지. 아니 그냥 그렇게 저기 영양제가 영양분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살이 더 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 야, 그러면, 씨발, 테스트 한번, 체중 검사하고 한번 해보자.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한 20일 굶었으면요. 최소 15kg에서 20kg가 빠지게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이야 뭐, 그렇게 막 크게 체중의 차이는 없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하지만, 20일을 넘게 걷기를 끊고, 물만으로 만약에 진짜 지탱을 했다면, 최소 15kg에서 20kg는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면 되잖아. 그 지금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새끼가 그때 한번 부산에 왔을 때 6년 전에 보니까 키가 한 160, 한 165? 하여튼 170이 좀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체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충 그 이제 저기 평균적인 체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전에 저기 뭐 체력 검사 했거나 그 저기 진료받은 거 있으면은 이제 그런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키가 165라고 보면 평소 때 저기 체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한 65에서 한 70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50kg 정도, 그냥 한 24일을 단식을 했으니까 최소 그러니까 한 50kg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지금 재미는 한 70kg 정도 나올걸요 아마.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러면 씨발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20일을 넘게 굶었는데 원래 체중에서 최소한 15kg에서 20kg는 빠진다고
하면서 그 진짜 한번 그 기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 제대로 된 병원 가가지고 다 이제 뭐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하얀색 그 수액 그게 뭔지 어차피 의사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가 뭐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더만요. TPM인가 TPN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 그것만 먹고도 한 3개월인가? 일반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 단식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 언론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쓰레기.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거짓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진짜, 이, 적어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진짜 칠태를 내려야 돼요, 칠태를.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24일을 굶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올 초였습니까? 저기, 탄광에서 한 보름 정도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체중이 10kg 이상씩 빠졌잖아요. 그나마 자기들은 그래도 뭐 커피 믹스하고 이게 참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이 빨갱이 새끼들이지 않습니까? 빨갱이 새끼들. 뭐, 아무튼, 제가 하나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공후사라든가, 뭐, 보통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뭐, 선사후공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재명 이 새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선사후사라고 해야죠. 선사후사. 이전에도 자기만 생각하고, 이후로도 자기만 생각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양아치 새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 총리가 가가지고 잠깐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대표팀이 아니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단에서는 시진핑이가 먼저 이제 방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담화문에서는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발표를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한 건 맞고 제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한 초 정도 중에는 분명히 올 것 같다고. 근데 보세요. 한 달 전인가 누굽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했죠. 시진핑 방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절반 정도는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였고, 이번에 한 총리가 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죠.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걸 보면 거의 80% 이상 지금 성사가 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기만 남은 것 같아요. 언제로 할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율이 거의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된 거 보면 직접 시진핑이가 만났잖아요. 한 총리를. 이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어쨌든 올해가 가기 처음 예상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시진핑이가 올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또 진짜 오면 또 이 빨갱이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어제 그래 이제 처음에 이 기사가 뜨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에 이제 뭐 야 그래도 이제 한 절반 이상은 문재인이 이 새끼는 혼밥을 8개나 처먹고 기자가 두들겨 맞고 아무 소리 못하고 벌벌 기었는데도 방안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야, 이거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글이 달리는데, 아, 저는 그 답글을 보면서 도대체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아니, 제가 좀 읽어봤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왜냐면 그게 말이 전혀 안 맞는 거니까, 어, 그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또 기사가 하나 올라왔네요. 시진핑 10년만 방한? 대통령실 협의 본격 추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거는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밑에서는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과연 언제쯤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자기가 막 이러 화다화다 하는 그 느낌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라든가 어떤 이제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오는 거는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그래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좀 볼까요? 뭐 어차피 내용이 비슷할 거니까. 그 여기 보시면 문지양 그렇게 중국을 받들어 모시며 굴욕 외교를 취해놓고도 시진핑 방한도 한번 안 하고 지 혼자만 방중에서 혼밥 그렇게 처먹었던 거네. 어유 정말 임기 중에 한 게 뭐냐? 여기 이제 답글이 이제 좀 그렇죠. 혼밥만 8개를 처먹고 자국 기자들 두들겨 맞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왕이한테 아는 척했다가 한 대 맞으면 외교 천재 문지양. 말도 안 되는 댓글 다느라 힘들지. 국밥 한 그릇 먹고 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논리가 없잖아. 그냥 막, 이건 뭐라고 해? 어, 어, 이게 이런 거. 이 보세요. 탈중국 멸공이라더니 대한민국 땅에 공산당 수계를 왜 모셔와? 씨. 중국은 무시하는 게 정답인데 왜 한 총리를 보내가지고 엮이게 만드는지 영원히 단절하고 사는 게 정답인데 윤석열도 답 없네. 이것도 흔히 말하는 그래 이거 대깨문이나 그쪽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따로 노네. 탈중국이 시급한데 박근혜 문재인 때도 안 했던 중국 독재자 국빈 방문에 세금을 내서 씨. 주접들 좀 떨지 마라. 문재인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중국애가 홀대를 받을 걸 미리 알면서도 사드 배치로 한중 무역이 힘들이자 직접 가서 나름 효과를 얻어 그 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윤석열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면 뭔 일이 일어났나? 미국은 우리 재벌에 투자만 요구했지 오히려 중국과의 교류를 억제했으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 등이 한국을 이용만 했지 도움을 준 것이 거였다. 그들과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며 참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수출이 급감한 게 이게 지금 그 뭡니까 문재인 때부터 팍팍팍 줄었거든요.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들은 지금 작년부터 막 이제 윤통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줄었다고 막 우기고 있잖아요. 참 정말
아, 보수들 우려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겹다. 앵무새도 아니고 문통은 고마해라. 자꾸 그러면 역효과요. 무식 무능 윤지향 지지자들은 뻔뻔하게 패시브는 참. 니들이 대선 때 멸공 노래 불렀던 건 뭐 기억도 안 나냐? 반중 친미 그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진핑 온다니까 왜 또 칭찬? 아니 시진핑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씨와라. 나 진짜 환장하다. 아 참. 아 정말. 좀 보는 모양새는 안타까웠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게 균형 외교를 힘겹게나마 유지하셨던 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중국이 제공할 만한 민생의 유리점을 얻어낸다면 그것도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얻어냈냐고. 아 진짜 씨부랄. 하여간 윤지향 지지자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댓글만 봐도 역시 무지성으로 국민이 지금 지지한다는 걸 알죠. 그 보세요. 맥락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뭐 지지한다. 윤지향 지지자 제정신이 아니구만. 군대 가기 싫어. 병역 기피한 윤석열 화팅. 이번 정부는 밀공이라며. 선택적 밀공이가. 아, 참.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논리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을. 그 다음 이제 댓글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개같이 기면서 발가락 핥아도 안 하는데 설마 온다고? 국제호구로 소문났으니까 쭝거도 뭐 빨아먹을 거 없나 오겠지요. 시진핑 온다 말은 10년 다 돼간다고 와야 오는 거지. 문재인이 한국 좀 와주세요 하고 빌었지. 시진핑이 온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뭐 이미 속국인데 뭐하러 감. 싱하이밍 같은 국장한테 한마디 하면 그만인데. 리짜이밍이 싱하이밍한테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냐? 오지 말고 중국인들 좀 데려가세요. 병력 기피대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데 시진핑도 우습게 할 듯. 아 근데 그러면 아니 저 이재명이도 군대 안 갔잖아요. 참 정말 재앙이는 인간이 아닌 밀공이라더니 문재인으로 물타고 있네. 문재인 시절이 그리워요. 그렇게 반공에 공산주의 때려 죽이고 반중해야 된다면서 또 이렇게 말 바꾸네 그구들. 아 참. 아휴. 여기는 뭐야? 민주당은 지금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죠. 뭐 그냥 뭐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 사퇴 없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에, 이 보세요. 오늘은 입장을 안 내는 게 맞다고 봐. 그래야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개딸들 보고 저기 뭐야 테러나 좀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 이런 걸 보면 그 언론에 나가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아니 지금 요 일어나는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라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자기 반대하는 세력은 저런 식으로 깡패까지 동원해서 테러질 하지 않았겠냐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럼 뭐 막 지랄해서 하면은, 아니, 보라고, 씨발아, 어? 지금도 저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자기들은 뭐,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 야, 이 씨발아, 그럼 그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 통제 못하냐? 그러면 지금 야당 대표 수준에서 지금 그래 통제를 못해가지고 적골아진데 그러면 대통령 되면 씨발 저렇게 날뛰는 놈이 지금 100배 1000배 될 거란 얘기 아니냐고 이 씨발할 것들아. 몰아붙이면 돼요 그거.
근데 절대 안 하죠. 뭐가 무서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십습니다라서 그래요. 십습니다라서. 솔직히 지금은 정미경이하고 그나마 어쨌든 좀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이 서정욱이 뭐 이 정도 외에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놈들이 솔직히 없어요. 장희찬에도 보니까 그 새끼도 아이고 씨발 며칠 전에 그 MBN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침에 그 뭐 하여튼 MBN에 나왔어. 평론을 하는데 그 민주당 패널로 나온 새끼가 또 거기 보면 뭐 조상훈이 무슨 하여튼 하여튼 좀 맛이 가도 좀 많이 간 이상한 새끼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씹으는데 그 멍청하게 듣고만 있어요. 그 결국에는 보니까 장해찬이 그 새끼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자기 편이 좀 많이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서는 좀 말을 좀 하는데 이 보니까 NBA나 그 빨간 맛이 좀 강하게 든 방송국에 가가지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아이고 씨부랄 것들 아이고 참 씨발 기가 차서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좀 이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게 대단하고 직설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단식을 뭐 23일을 했네, 건강이 악화됐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까라니까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씨발라 막 진짜 체중 한번 재보자고 그러면 그런 거 씨발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씨발 두 번 다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려는 거. 그 윤통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입력이 1이 돼가지고 하나가 더해졌는데 출력이 2가 돼야지 씨발 3이 되고 5가 되고 100이 돼가지고 100이라고 얘기하는 것들한테 왜 얘기를 못하죠? 이 언론이고 뭐고 지금 저다 하는 게 1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하나가 더해졌는데 씨발 나오니까 5가 되고 100이 됐다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이가 24일 동안 곡기를 완전히 끊었는데 체중 아니 몸에 변화가 없어. 수염 좀 긴 거 외에는. 그럼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언론이잖아요. 패널로도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얘기해야죠.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24일을 굶는데 씨발 멀쩡하게 정신이 멀쩡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하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24일을 굶고도 정신이 멀쩡할 정도의 그런 어떤 비법을 학계에 보고하면 전 세계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량난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씨발, 지금 먹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보세요. 20일을 굶었다고 보면 몇 끼를 굶은 겁니까? 60끼를 굶은 거 아니에요. 60끼를 굶고도 정신이 멀쩡하다? 씨발, 그러면 60분의 1 정도의 식량으로도 어쨌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60분의 1만의 식량으로도.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진짜 단식을 해, 24일 동안 진짜 곡기를 완전히 끊고 단식한 게 맞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막말로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이를 보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끼 먹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 씨발 3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도 정신이 멀쩡한데. 그 보세요. 뭐 의원들 개가 된 날 피가 거꾸로 솟아. 온몸을 지키고 갈린 뭐 해당 행위자 용서 안 돼. 모사꾼도 심판해야. 암담하고 피눈물이 난다. 아휴 참 이런 양아치 새끼들을 상대를 못 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에라이 씨발 아유. 이거 보세요. 참. 그러니까 여기 댓글이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살고 싶었구나.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참, 진짜. 그 이런 걸 보고서도, 이거 완전히 그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몰아붙이지 못하는 요 십선비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짜 나라가 완전히 진짜 북한보다 더한 나라 됐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왜 못하지? 이 증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1년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마약 얘기 나왔을 때, 1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딱 그때가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이거는 권력이 뒤에 있지 않으면 이 불가능하다고. 아니, 마약 단속, 그것도 관세청에 단속된 물량이 순식간에 거의 뭐, 한 18배인가? 늘어났는데, 그걸 보고도 거기다가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새끼들이 매말했으니까 마약 단속한다고 지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그 맞춰가지고 야 너희들 정권 동안에 이 마약을 아예 그냥 정권 차원에서 이거 저기 갖다 푸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와, 그 지랄할 거 아니까 그러면 아니 씨발아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러면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걸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냐고 왜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빨갱이 새끼들처럼 가짜뉴스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3살 먹은 애가 봐도 충분히 이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졌잖아요. 금수한박 해가지고 검찰이 마약 수사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한 장관이 계속 마약 얘기를 하니까 마약 깡패 얘기를 하니까 경기를 일으키면서 왜 그 저기 뭐 마약 단속을 뭐 하려고 하냐 그리고 그때 뭡니까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약 단속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사고가 났다 아니 씨발로 막말로 그 마약 단속이 중요하지 씨발아 특히나 그런 시기에 애들 그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엮어보면 분명히 이게 이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쏘아붙여 보세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잖아. 씨발, 진짜네. 뭐가 이상, 있네. 그러니까 그냥 저 새끼들 마약당으로 딱 엮어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유, 씨부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 그 한 장관이 이제 그래 뭐 이 설명하는 한 것 관련해서 보세요. 비사실 공표 말라 씨발마 뭐 얼어 죽을 한 장관이 지금 증거 목록 얘기하는데 뭔 얼어 죽을 비사실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증거를 대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증거를 대겠다고 지금 증거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패널로 나왔으면은 이런 걸로도 좀 쏘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그래. 그 계속 이 이후로도 지금 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빨갱이 새끼들 뭐라고 합니까? 증거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뚝 패야 되잖아요. 야 이 씨발놈아 너희들 지금 이봐라고. 야 그래 너희들이 하도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지금 한 장관이 설명하려고 했잖아. 근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았잖아. 씨발 것들아. 근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 씨발놈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안 되지 씨발놈들아. 왜 이렇게 못하죠? 아니 제가 그래 항상 그러잖아요.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그래 문재인 취하면 막 이해하겠다니까. 윤통이 취임하고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응을 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보조를 좀 맞춰주라고. 윤통이 씨발 아예 공식 석상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 하고 있는데 그 씨발 나가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 뭐 하자는 거냐 이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또 지금은 뭐 민생을 챙기기는 뭘 챙겨 병신아. 너희들이 뭔 민생을 챙기냐. 어? 민생이 챙겨지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그리고 민생은 어차피 너희들이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병신아. 민생은 빨갱이 새끼 최소한 1차적으로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났어야 민생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뭔 씨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민생을 챙기자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씨발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래 알았어요 우리가 협조해 줄게요 그렇게 하냐? 아유 참 씨부랄. 그 하나는 이 한민석이가 이거는 잘 봤어요. 어떤 계산된 반응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그런데 너희들처럼 그 가짜뉴스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그 계산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씨발라마. 어떻게 하면 요 빨갱이 새끼들을 이 법의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이것들 갖다가 돌이킬 낼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씨발놈들아 그래. 어휴. 하여튼 이거는 하나 제대로 본 걸 맞아요.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했다.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국제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다. 이재명 전쟁상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 보답해야 하는 공생관계다.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등으로 알려졌다. 로비 맡은 측근이 수십억 취득. 그 이제 이거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그 유창훈이에 대해서 이제 성향이 좀 어떤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그 검찰도 그랬죠. 기각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이제 좀 압박이기도 하죠. 이 유창훈이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심리적으로. 검사 독재 집권 폭주 퇴행 막아야 윤 정권 폭정 맞설 집단은 민주당. 이재명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국민 믿고 굽힘없이 정신하겠다. 개딸 믿고지 씨발라마 어디서 약을 팔고 지랄이고 족같은 새끼가. 내년 총선 공천장에도 이재명 직인 찍힌다. 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정당한 수사 절차다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37.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 37%는 죽어서 깨나도 안 바뀌는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가 얘기했던 겁니까? 윤통 지지율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만약에 뭐 당장 나라가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윤통 기간 동안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가능한 거고 일단 빨갱이들 청소하고 나서 아무리 지표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해도 윤통 지지율 55%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이 37%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 37%는 죽었다 깨나도 윤통 지지 안 해요. 거기다가 의견을 유보하는 청 최소한 5에서 최대한 10% 정도 나오잖아요. 뭔 조사를 하든. 그럼 보세요. 한 43에서 47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 윤통 임기 내에는 윤통 지지 안 한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윤통 지지율 모든 게 다 제거되고 그 언론이 정상화되더라도 50에서 5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란 겁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왜냐? 이 37%, 특히 이 37%는 언론이 정상화돼 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 안 하면 언론 완전히 장악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언론이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 안 하고 언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장악이 돼 가지고 윤통한테 윤무식이한테 완전 장악돼 가지고 이 나라 이제 끝장났다. 검찰 독재로 이제 이 나라 끝장났다. 근데 실제로 끝장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죽을 때까지 조작이다, 조작이다.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인원 최소 5%에서 10%. 지금까지 아니 보세요. 아무리 기등으로 대충 들었어도 어쨌든 하루가 멀다고 이재명의 어떤 부정, 비리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니 법인카드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다른 거 다 씨발 그냥 납두고 다 의혹이라 치고 확실한 거는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먹고 사채 먹은 거는 밝혀졌잖아요. 그래 그게 일단 밝혀져가지고 누구야 배소연인가 그년이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잖아요.
그게 37%. 그 청담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담동도 사실이냐 아니냐 물으면 딱 3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아마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완전히 밝혀지고 나서 저기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조사한 게 한 그 정도 나왔죠. 그리고 보세요. 그때 뭡니까 대선 직전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했을 때 우리 윤통이다고 대답한 사람 38% 정도 나왔잖아요. 이 숫자는 변명할 수 없는 고정 숫자라는 게 명확해요. 지금 나오는 이 37%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이 수치는 조작을 하거나 문구를 이상하게 하거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가 우리 동해 쪽에 접해 있는지 태평양 쪽에 접해 있는지 물어보면 딱 정확하게 이 숫자는 우리 동해하고 접해 있다고 응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이 수치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대답한 얘들이 죽기 전까지는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변해요. 물론 어차피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숫자는 줄어가긴 할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나라가 그나마 좀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숫자가 정말 예를 들어서 최대로 보더라도 20%를 넘으면 안 돼요. 20%를 넘으면 안 돼. 솔직히 20%가 나온다는 것도 그게 근데 거의 2배 이상 나오잖아요. 이 나라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나라가 병든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놈들. 뭐 물론 1차적으로는 빨갱이들이지만 거기에 부역했던 언론 거기다가 알면서도 목소리를 못 냈던 소위 보수라는 것들. 아니 뭐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아예 부역을 하는 새끼들도 많았잖아요. 그게 원인이고 원인. 적어도 상식이 살아있다면요. 그 자기가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난 대선에서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그 재판에서의 어떤 이 얘기들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이거는 정의 상태가 다 썩어 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선동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 어떤 경험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라는 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법인카드 자기가 법인카드도 써볼 거고 아니 뭐 굳이 팀장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뭐 법인카드 뭡니까 출장이나 가면 뭐 법인카드 갖고 가지고 쓰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접대하고 가느라고. 그럼 법인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공부한다고 하는 되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카드를 만약에 이재명이처럼 쓰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뿐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애 뭐 학용품 사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잘리는 건 물론이고 그 다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고.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비서까지 둬가지고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샴푸 사 쓰고 막 했는데 그걸 계속 보고 듣고 해놔놓고 그 정치 탄압이라고. 그 조금 더 한다면은 그래 제가 항상 말하듯이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 뭐 어쨌든 내일 모레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 그 위증교사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저 검사 사칭 무슨 이재명 그 앞에 무슨 김병양 시장 하고 송사에서 이제 이거 뭡니까 그때 도지사 선거 때 이제 저기 토론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검사 사칭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 갔는데 당시에 이제 그 김병량인가 그 양반의 그 비서였던 사람한테 종용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녹취록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에 이재명이가 그 이정글의 그 일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거 맞잖아요. 여기에 뭐 다른 이론이 있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도 그러면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씨발아. 이게 그러면 위정교사가 아니고 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 그 얘기하듯이 1 더하기 1이 씨발 2라는 거.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뭐 문자, 이런 통화 내용 나오면 당연히 그러면 이게 씨발 위정하라고 압박을 한 거지. 하기사 이 새끼들은 그래 뭐 압박을 한 건 맞는데 그 통계 조작도 압박을 한 건 맞는데 조작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정론직피를 이 표본으로 삼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야 이 씨발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개새끼야. 그게 바로 그 조작하라고 씨발 막 종용한 거지 개새끼야. 막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뻔한 거를 의견이라고 존중을 해주고 상대편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을 안 하고 그냥 또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런 생활을 일반 국민들이 10년을 넘게 해나오니까 종편 생긴 이후로 그냥 저렇게 거짓말해도 뭐 아무 거짓말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라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손이 저 가해자의 뺨에 맞았다. 뺨이 손을 어떻게 때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니까요. 10년을 씨발 TV 보면서 배운 게 이건데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된 거라니까. 저렇게 그냥 그 남은 말 하듯이 아니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저런 말을 해도 그 의견이라고 저기 인정을 해주는구나. 제 말이
그 제가 그냥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왜 씨발 그게 뭐 어쩌라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37%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위치가 여기 우리나라 동해 쪽일까요? 태평양 쪽일까요? 동해 쪽? 아까 그 숫자만, 최소 그 숫자만큼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무조건 이거 위정교사한 게 맞지. 이거는 경험치잖아, 경험치. 아니, 회사에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냥 좀 그렇게 기억을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만 좀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당연히 시골 압박이고, 만약에 얘처럼 재판과 관련된 거면은 위정해달라는 그 요구가 아니고 뭔데, 그게. 어이, 씨발, 것들. 음. 그래, 뭐, 어청에서 막, 씨발저발 했다고 하죠. 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어, 민주당이 지금 내전이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가경.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선사후사라는 게, 박광훈이 사의 하는 거는 그냥 그렇고, 이 조정식이는 지편이니까, 이 수리 결정될까지 정상근무 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누굽니까? 그 송갑석인가? 최고위원인가 송갑석이가 또 사의에 한다고 하니까 그건 냈다 그래. 아니 제가 아니, 이런 걸 보고서도 이런 새끼한테 뭘 바란다고. 참. 그러니까 후사가 맞는 거죠. 후사가. 선사후 당도 아니고 아니면 선사후 공도 아니고 이전에도 나만 생각하고 이후로도 나만 생각하고 선사후사. 그래 이거 보면 뭐 영장기각 단원서를 내라. 참 진짜 이것도 이제 자멸수죠. 자멸수. 어, 그 판사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야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상학번이 씨발 뭐 학생 운동을 할 일이 뭐가 있죠, 솔직히. 아니 제가 90학번인데 아니 90학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학생 운동한 것들이 그것도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새끼들이 지금 그 뭐 항일 운동하자 뭐 반일 운동하는 것들하고 뭐 논리가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뭐 항일이냐 뭐 친일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는 새끼나 독재 타도 얘기하는 새끼나 뭐 검찰 독재 얘기하는 새끼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참이
뭐 효율적이고 이걸 다 떠났어요. 제가 왜 계속 그래 십선비라고 욕을 하냐 하면 뭐 박승민이나 뭐 이런 장현주나 뭐 강윤미 뭐 하여튼 모든 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독재 뭐 그쪽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지금 저기 이 윤통이 취임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째다. 응? 1년 5개월째고. 그런데 지금 니들이 말하는 검찰 독재가 맞으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네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검찰 독재니 뭐니 하면서 찍고 까불고 있도록 냅두냐고. 독재인데 한 물어보라니까. 난 이제 그런 게 진짜 궁금해요. 그걸 또 왜 안 하냐고 그런 거를. 아주 쉽잖아요. 아니 자꾸 독재 하는데 지금 그래 윤통이 취임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하루가 멀다고 나와가지고 독재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 있냐고. 한 물어보라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독재를 외쳤는데 뭐 혹시 어디 끌려가가지고 고문 당해본 적 있냐고. 참. 그리고 이 부분이 체력이 무지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 체력은 좋은데 왜 그쪽 체력은 엉망이지? 그래 토끼 소리나 듣고. 그 희한하죠. 보통 물론 이게 딱 뭐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한쪽이 엄청 좋은데 한쪽이 엄청 안 좋고 참 그거 하기가 그거는 좀 체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구나. 근데 그것도 하여튼 좀 그래요. 체력 좋죠. 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또 저기 쫓아가가지고 4박 6일 동안 49개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를 몸을 실었지만 와 힘납니다. 와 하면서 정말 이 윤사단은 다 이렇게 체력이 좋긴 좋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과중한 업무를 맡고도 멀쩡하지. 아무튼 엑스포도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1차에 우리가 3분의 1을 획득해가지고 1차로 끝을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2달 남았죠. 11월 28일 날이라고 했나? 뭐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윤통은 이번에 그래 뭐 뭡니까 그래 41개국인가 정상 만나가지고 막 회담을 하니까 막 좀 한 2, 30분 짧게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이 패널도 나와가지고 뭐 저래가지고 되겠냐 뭐 특히 빨갱이 쪽 패널도 나와가지고 제대로 뭐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교환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냐. 에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 거모고를 먹고 채웠다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제까지 윤통을 봐. 윤통이 뭐 움직이면은 그냥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한다고. 뭐든지. 윤통이 만나가지고 뭔가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밑 작업은 다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가가지고 그 총리가 갔는데 시진핑이가 그 표정은 존나 뜰뜰하더만 속으로 그래 딱 보니까 씨발 존나 지난 문재인 그 새끼 있을 때가 진짜 천국이었지. 이거 씨발 뭐 이런 개또라이 새끼 때문에 이게 내가 뭔 일이 고생이냐 이런 딱 표정 같지 않습니까? 이러고 딱 이 똥심은 표정이잖아요. 시진핑이 표정이. 그러면서 씨발 대접을 극진하게 해주잖아. 이전에 왕위가 어땠습니까?
문재인이 10억에 툭 치면서 개취급했잖아요. 근데 어디 감히 씨발 한총리 옆에 앉아가지고 씨발 딱 차렷자세를 딱 보세요. 왕이 보세요, 왕이. 씨물론. 그래 보세요. 저 뭐 이해찬이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진핑이가 여기 앉고 이해찬이가 이쪽에 이제 보고하는, 시진핑이는 보고를 받는 위치, 이해찬이는 보고를 하는 위치에 딱 상하석으로 나뉘어서 있죠. 근데 보세요. 딱 마주보고. 이게 외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윤통 일타 강사냐? 바로 계속 증명이 되잖아요. 일타 강사가 맞구나. 증명이 되잖아. 시진핑도 제가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올해 안에 아마 방한을 하지 않을까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한 총리가 가서 이렇게 회담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딱 이제 시기 조율만 남았다는 겁니다. 시기 조율만. 다른 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윤통 일타 강산이 증명이 딱 되는 순간 아닙니까?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